난 그 녹취를 듣고 우리 희석이 형은 목요일 아침에 그 녹취를 현타를 당하면서 방송을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당하면서. 야, 그날 내가 처음으로 희석이 형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네, 저도 방송 봤는데 제가 이제 2시에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다라는 거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갑자기 그 기사가 삭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약간 그래서 9시에 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그때부터 약간 멘붕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도 전혀 방송에서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방송을 잘 하시는데 그 보통 분들이었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 이걸 듣는 순간에 아유 뭐 대통령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었죠. 저도 처음에 쉴드 불가. 아 이건 진짜 막 멍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야 이게 명태균 녹음 파일이 우리 이제 사실 대중들은 귀로 듣는 거는 그쵸. 각인이 돼서 맞아요. 진짜 그게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네. 뭐 당에서 뭘 가져왔는데 아유 뭐 당이 말이 많아. 네. 이거를 거짓말로 꾸며내는 게 더 웃기지 않냐 사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딱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방어할 수 있었던 논리가 전원이었다가 제일 컸었어요 사실은. 아니면 이제 뭐 스피커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였는데 목소리가 나온 이상은 사실상 방어 논리는 다 깨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해야 될 말은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당연하지. 근데 내가 그날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설마 이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라고 했거든. 네. 근데 그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진짜 아니 대통령 목소리가 맞다고 대통령실에서 인정했는데 편집을 하면 그 대통령 말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 논리를 그러니까 그 글이 그 영상이 돌고 나서 밖글로 막 몇 개 돌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조작이 있었고 그치. 두 번째가 이제 뭐 AI나 뭐 성대모사 뭐 그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택돔 소리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싱크로율 세 자릿수라 그랬어 희석형이. 네네. 저도 딱 듣는 순간 어휴 네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대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나는 운영위 국감을 보면서 진짜 심하게 현타가 왔어요. 네. 뭐 내가 비난하고 싶진 않아.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자기도 어떻게든 국회에서 그 상황을 모면을 하려면 뭐 얘기를 했겠지만 들어보면 뭐 불법 아니다. 그렇죠. 당선인 신분이니까 불법 아니다. 상식과 법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아도 뭐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제일 충격이었죠.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그 원래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질의응답까지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나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오려고 작정하고 나오셨더라고. 네, 작정하고 나왔더라고. 그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봐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그날 운영위 국감을 본 분들은 내 주변의 골수 보수들도 다 화가 났어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냐. 앞으로 보수 망하게 지금.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게 그 무슨 소리 연구소? 네, 배명진 숭실대 소리 연구소. 중간에 뭐가 빠졌네. 네. 중간에 뭐가 빠지면 그 말이 없어지냐? 대통령 어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대통령실 출신 국회의원들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짜고 치는 말을 그러니까 비난을 더 받았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조금 저런 전략을 짜온 거는 되게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일부러 욕을 먹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부적절했다고 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사실 내가 저번 주 목요일날 희석형님이랑 얘기할 때도 형님 이거는 진짜 합법 불법의 영역으로 방어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당연하지. 여기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명태균이랑 경선 기간에 좀 하고 연락 끊었다며. 그렇죠. 대통령실이 또 거짓말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경선 끝나고 한 6개월 지난 거 아니야 거의. 네. 취임식 전날 고맙다고 전화한 거라고? 축하한다고? 그게 거기에 취임 축하 고맙다 뭐 있어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정진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진석 실장이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해명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돼서도.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 법이 국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국민들 생활이나 우리 삶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답답하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자꾸 방어를 하니까 더 꼬이고 더 사람들이 화내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이 보다가 이거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저번 목요일 날 이 핵폭탄이 터지고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4일간의 침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4일 동안 일단 내 짐작은 그랬거든. 한 대표가 여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일단 어려운 이유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1번. 두 번째, 여기서 또 나오면 또 야 너 보수 분열 시키지 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또 각 세우는 모습 보이면 또 대중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받을까 봐. 그래서 나는 물밑으로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님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왜 침묵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뭐 방송이 됐던 기자분들한테 침묵하냐면 침묵하는 게 아니다. 인고의 시간을 가지는 거다. 그 인고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인고다라고 생각을 말을 했거든요. 책임을 지기 위한 인고다. 제가 대표님 오늘 월요일 날 발언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참 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동훈 캠프 출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한동훈 대표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할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너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난감할 겁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과 그 소위 대통령실 자꾸 면담이라니까 면담 자리에서 사실 그 뭐 아무것도 대통령이 안 들어준 거잖아. 할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후에 나온 게 겨우 이제 특별감찰관 이슈였는데 그것도 저 녹취록대에 다 묻혔어요. 그렇죠. 다 묻혀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는 김건희 여사 대응에 관련된 것만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 거잖아. 그게 사실 제일 충격이에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는 판단을 못했었어요. 그냥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뭐 거기 좀 있겠구나. 어떡하지 말했지. 그리고 이제 뭐 좀 뭐 윤석열 대표님은 예전에 뭐 이게 그런 게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직접 들으시지 못했고 저도 제가 있다고 들었을 정도면 뭐 다른 분들은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끝판왕이 등장해 버렸잖아요. 슈퍼 끝판왕이 등장한 거지. 그래서 사실 순간 약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요일 그 첫 녹취가 공개됐을 때 당이 일시 정지됐다는 표현. 그러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약간 일시 정지된 건 맞아요, 진짜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저기 뭐 무슨 극렬 뭐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야 이놈들 또 저것도 저기 뭐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막 뭐 어떻게든 저 깎아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중들의 생각이 저희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 난 대통령 지지율 좀 저 정도를 보면 좀 대통령실도 뜨거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 갤럽에서 20% 깨졌지. 그리고 난 더 충격적인 건 TK에서 18%? 그쵸. TK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더 낮게 나왔죠. 아니 굉장히 충격이죠. TK에서 18%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는 아무것도 못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죠. 엄청나게. 그리고 오늘 또 리얼미터 보면 또 최저치 경신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내가 사실 운영이 국감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가 잘못했는데 이게 진짜 난 이렇게 들렸어요. 이게 진짜 이 여론조사가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게요. 일단은 1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는 이때부터 10%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10%대. 10%대라는 표현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내가 보수 지지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이제 창피해지거든. 네, 창피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지율이 원래 지지율은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뭐 1, 2%도 오차 범위 내에 떨어지는 거는 하락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1%만 떨어져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버티고 버틴 사람들만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거기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고향이 대구기도 하지만 TK 분들이 여론조사의 이렇게 성향 같은 정치적 성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항상 보수를 중심을 잡아주고 꿋꿋하게 지지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확 돌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TK가 지지율이 8%나 빠진 거예요. 야. TK 분들은 정서가 그런 정서가 있어요. 막 잘해주고 보수 무조건 밀어주고 막 하다가 그렇지. 한번 틀어지잖아요. 지지율 확 빠집니다. 그게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아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이번 달 말 정도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 그래도 늦죠. 아니 네. 한 달 뒤에 지금 한 달 뒤에 이런 빅사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 야당 어느 패널 분이 그러셨는데 1초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간만에 공감했습니다. 야당 패널 말을 공감을 잘 못했는데 오늘은 참 그분 말이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번 달 말 물론 뭐 지금 뭐 해외 순방 일정도 꽤 여러 개 있고 근데 그 해외 순방 일정 있어도 뭐 사과하고 입장 표명 내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바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이라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이재명. 그거 믿는 것 같아요. 11월 15일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유죄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대통령실 인기가 올라가나? 그거를 그게 그렇게 등치가 되나요? 저는 절대로 그게 등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등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돼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 그 대통령실의 온도차 가장 큰 부분이 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오기 전에 정리가 돼야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그쵸.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야 버티면 돼 이재명 날라가면 끝이야. 그게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재명 일각체제를 맞는데요. 저기도 물밑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하지. 쟤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이 워낙 지금 세게 그립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쟤네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조금 물밑에서 움직이게 있고 쟤네들 거대의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저력은 있어요. 그런 점을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오늘은 제가 저희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 네. 아, 니네가 잘해야지 니네가 못하면서 뭘 저쪽을 욕해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쵸.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와 뭐 이재명 유죄 나왔다 이것만 하면 그럼 이게 녹취 나왔어 대통령 잘했어 뭐 이제 지지율 올라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지금 민주당은 모금 운동하겠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 벌금 나오면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선거자금 위반 나와가지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 보전 받았는 거 토해내게 될 경우에는 모금하겠다잖아요. 435억. 아니 그런 당이라니까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말 큰일이어서 저도 이거는 정말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계속 진행하면 이거는 그냥 저쪽에 이렇게 정권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대통령실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버티기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한동훈 대표님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대통령이 안 나온 거하고 그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 그리고 일부 친윤 의원들의 이 대응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사안을 전혀 심각하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느끼는 게 바로 이 기사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제목이 녹취 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녹취 폭탄. 진짜 저거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합법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 그 옛날에 그거 똑같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것도. 그렇죠. 내가 법적으로는 이거 처벌 못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받아도 돼? 아니 그 국민들이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네요. 이렇게 진짜 저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이런 말 오늘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 보고 살모사 정치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부 저 강성 친윤들이요. 살모사 정치를 누가 하는지 보여주는가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치. 누가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한동훈 대표님처럼 저렇게 해야 대통령이 방어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방어하잖아요. 결국에 그거 다 대통령한테 돌맞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어떻게든 진짜 충신이라면 설득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해명이나 사과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뭐 제3의 방 뭐 예를 들어서 인적 쇄신이라던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과를 말 이게 중요하지. 그거 저 녹취 저거 짜집기 된 건데 저 우리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먼저 내밀면 안 됐었죠. 저는 그 초반에 그 녹취 공개되자마자 첫 대응이 그게 나온 거 보고 아이고 이거 권성동원도 그러고 꼬일 대로 꼬아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습의 의지가 아니라 지나가리라.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일까? 아니 그리고 오늘 벌써 또 민주당에서 나온 녹취는 물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명태균 씨 목소리가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지금 취임 이후에도 매일 연락했다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요, 막 명태균 씨가 자기가 대통령 앞에서 뭐 임기 2년 줄여야 된다, 맞아.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지. 돼 있거든요. 그 개헌해가지고 뭐 중임제를 하고 뭐 임기. 그것만 막 이제 막 집중 부각되는데 사실 그 뒤에 기사를 더 보면요, 뭐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찾아와서 당신이 대단하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유럽에 나가 있으면 자기들이 그 비용 다 대주겠다, 자기를 포섭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 저희가 그런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고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못 하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완전히 가불기에 걸린 거예요. 맞아요. 완전 민주당은 필살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명태균, 딱 봐도 저거 사기꾼에 저 무슨 다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랑 대통령이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는 막 명박사님 그러고 매달렸어. 그러니까 그거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고 없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실을 공격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돌파하기가 참 더 꼬아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진짜 고독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거는. 저 정말 고독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대통령실에 던졌는데 그 얘기는 다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렇죠. 다 묻혔죠. 이 대통령의 음성에 나오면서 다 묻혀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4일 동안 얘기가 없다가 뭐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나도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물밑으로 조율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당정이 합해서 스무스하게 잘 최대한 타격감을 덜 받으면서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게 오늘 아침입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엄청 세게 얘기했더라고. 저는 진짜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걸 보고 또 저기 보수를 분열시키네 또 이런 내가 욕할 뻔했다. 이런 인간들이 또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을 두고 뭐 보수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모사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좀 강하게
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일단은 현 시점에선 대통령실은 씹은 것 같아 저거는. 그렇죠. 네, 일단 뭐 응답이 없는. 아니 뭐 합법 불법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내 사과를 해. 일단 네. 저것도 씹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전면 중단. 네. 그것도 대답이 없네요. 그렇죠. 네, 대답이 없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많이 이슈에 사라졌다지만 그것도 네. 별반 대답이 없고 특별감찰관이라도 어떻게 빨리 하자는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끝. 아무것도 안 한다.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 허공에 대고 저기 뭔가 그냥 막 얘기하고 메아리로만 듣고 답도 없고. 일단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님이 어쨌든 최고위원 회의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 네. 기다린다. 그러니까 왜 빨리 말을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터지면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뭐든 공보 업무가 터지게 되면 화이트보드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부터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 방안. 여기까지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공보 대응 방안이라고 치부를 했는데 그치. 오늘 한동훈 대표님 발언을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보는 게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 김건희 이 대통령 녹취 관련돼서 첫 발언을 보면 사과부터 먼저 하세요. 정치 브로커에 맞아. 대한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가졌을 실망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고 그렇지. 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진다 사과부터 하셨어요. 아주 이건 저는 굉장히 출발부터 되게 좋은 발언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현황 파악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대통령과 명태균이니까. 그렇지. 뭐 딴 사람이 이게 통한 것도 현황을 아니고. 모르면요 저희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일정 시간을 준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에 일정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대표가 한동훈 대표님이 지금 당장에 막 급하게 하면 이거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주 잘했던 거는 대통령실에도 시간을 줬고 당에도 시간을 버신 거예요. 현황 파악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지. 참모진 개혁.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과. 그렇지. 진솔한 사과 하시라 그리고 쇄신 개각. 그렇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정지. 전면 중단. 전면 중단.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 사실 저는 하나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해도 훌륭한 공보 대응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향후 개선 방안까지 제안하셨잖아요. 어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향후 예방을 위해서 특별감찰. 물론 이미 기존에 나왔던 거에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응이 돼야만 국민들도 저희가 지금 이게 국민들 만족 못 시킨다는 거 알아요. 설마 한동훈 대표님께서 이걸 국민들 이 말씀 딱 하신 걸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사건은 납득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한동훈 대표님께서 만약에 인간 한동훈이었으면 자연인 한동훈이었으면 이런 말 절대는 안 하셨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실에도 시간을 줬고 대통령실도 앞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당도 시간을 벌었고 저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은 굉장히 이 난국에서 최선을 다하신 발언이었다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뇌를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사실 한 대표가 오늘까지 4일 동안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 모든 기자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행사 끝날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붙고 기자들이 그치. 뻗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당사에도 가고 그치. 본관에도 가고 기자들이 이제 대표님이 있을 만한 곳에는 계속 진짜 많이 뻗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 대표에게 그 4일이라는 시간은 좀 대외적으로 대통령실과 각 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물밑으로 이런 건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한다. 이런 걸 물밑으로 했지만 해결이 안 났고 그건 그냥 뇌피셜이라고 해도 거의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났고 근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 넌 뭐야?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네. 대중들은 물밑으로 뭐 했고 뭐 했고는 잘 몰라. 그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진행은 했었던 거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이제 한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충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네. 결국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대통령실이 반응을 안 하면 이제 문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이제는 좀 생각을 더 액션을 좀 취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쪽은 11월 15일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요. 11월 15일. 네. 근데 대표님은 아마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당이나 한동훈 대표님이 선택권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의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안 되면 대표님 성정상 또 대통령님한테 면담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안 만날 것 같은데 아예? 뭐 안 만나주면 뭐 만나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답답한 건 한동훈 대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가 많지 않아. 선택지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네. 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통령실이 받아서 뭘 해줘야 그다음 네. 쿵 짝이 돼야 뭐가 되는데 쿵 해도 저쪽에서 이렇게 멍하면 그게 되게 공허해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보시면 오늘 최고위원 발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녹취 관련된 게 발언의 메인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앞부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의료 개혁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런 점 저희가 항상 대표님의 워딩을 볼 때는 워딩 전체를 봐야 돼요. 대표님이 보면 뒷부분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 녹취록은 앞부분은 민생 얘기를 하셨고 하나는 안보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물론 대통령의 녹취만큼 큰 이슈는 없어요. 국가적으로. 근데 대통령의 녹취가 있다고 해서 국정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은 계속 운영돼요. 그치. 전국은 계속 운영돼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동력 같은 경우는 당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부가 안 도와주면 100%는 못하지만 당이 어떤 일을 할지 약간의 전 암시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되게 세게 하시면서 그치. 안보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의료 개혁 관련해서 여야 의료정 협의체 관련돼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또 거셨어요. 물론 그치. 민주당이 또 금투세 얘기해서 금투세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대통령실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민생 드라이브도 거실 수 있다는 소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치정연설 내용도 그렇고 네네. 내가 이제 이게 너무 약간 대통령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오늘도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고 네. 물론 뭐 근데 국민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개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개혁은 사실 정권 초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항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지지율 높은 지지율 김영삼 대통령이 실시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을 제일 많이 했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하나에도 숙청했고 쓰레기 종량 봉투제도 실시했고 금융실명제 실시했는데 그거 다 정권 초에 하셨어요. 지지율 막 70% 나올 때 그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지율로는 저 개혁 아젠다를 실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 4대 과정에 대해서 하겠다. 그 말인 즉슨 한동훈 대표가 그 개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혁 과제 방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지 진짜 되새겨 볼 때라니까요. 진짜로 저 친윤들 전 참칭이라 생각하거든요. 참칭 친윤들 되새겨 보세요. 진짜 다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엎혀서 가는 건지 아니면 앞서 가는 건지 진짜 전 이거 말은 하고 싶네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4대 개혁의 방향이 옳고 틀리고 하는 어떻게 무슨 동력을 가지고 하겠어. 그러면 결국 한 대표 얘기처럼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 나가면서 개혁 의지, 개혁 방안을 찾고 민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쿵 하면 짝을 해야 되는데 그쵸 쿵짝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은 더 답답할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미치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러니까 짝을 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조금 나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친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그룹 거기가 대통령을 지킬까? 저는 지금 벌써 좀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저는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지킬까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만약에 지킨다고 했었으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요 실명으로 그러셨어야 됐는데 그런 분들 몇 분 안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제가 뭐 이런 건 얘기까지는 안 알겠는데 뭐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뭐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뭐 네. 저희 사법 리스크해서 그 결과 나오면 그때 하려나 뭐 이런 얘기도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는데 대통령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이거 뭐 그냥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저한테 많이 질문들 하시거든요. 어. 왜 안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게 예전에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서가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일을 진짜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제일 큰 문제는 그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모르지만 국정 운영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티를 내야 될 상황인데 자꾸 홍보만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아 그럼 그런 시기는 지났을 때 얼어주고 홍보야 지금 이제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제는 대표의 뭐 말을 듣기가 싫다고 하면 쿵짝이 싫으시면 뭐 혼자서라도 어떻게 좀 이제는 좀 생색을 내시든 뭐 생색 낸다고 좀 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진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결국 특검이야. 그쵸 특검 이제 못 버텨. 내가 보기엔 이제 못 버텨. 네. 특검이 악법이네, 뭐 반헌법적이네 다 오케이. 네. 근데 그것 이제 대통령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통과 이제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국회의원들은 또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특검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거의 작살 날 텐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해요. 그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난 도무지 그 특검도 사실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텐데 동훈이도 저 반헌법적이라 그랬으니까 버텨주겠지라는 그런 어설픈 낙관론이면 이거는 제대로 잘못하면 뒤통수 맞아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조금씩 저는 느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의 역할을 넘어섰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저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랑 접촉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물밑으로 뭐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연락을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김윤영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거예요. 저는 오늘 네. 지금 약간 폭주하고 있는 중이고 화가 많이 나서 네. 이거는 뭐 버티고 방어를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대통령실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한 결론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입으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어떤 식으로지 이거는 지금 친윤들이 더 나서서 대통령실 가서 설득해야 돼. 맞아요. 저는 그걸 그러니까 진짜 친윤이라면 참칭 안 들으려면 지금 가서 설득하러 가셔야죠.